네, 뉴탑10 오늘 국민의힘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동훈 이름 석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만 찍혀도 어디 모임 한 번만 가도 계속 그 뉴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됐고 또 여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도 오늘 마감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심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시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건강이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나아지게 됐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최성희 평론가님. 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국 3명의 입후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9일 날인가 뽑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3선의 수도권의 송석준 의원, 4선의 충북의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 그리고 3선의 대구 출신의 추경호 의원 이렇게 3파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데 그중에 지금 추경호 의원이 가장 나중에 출사표를 오늘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3인방 구도. 그러니까 좀 다양한 역동성이 좀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에서 한 분이 출마한 거죠. 경기 예. 이천이니까. 그리고 이제 충청에 이제 표심을 얻고 이제 한번 이종배 의원이 이제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은 사실 어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일기 내각의 부총리였으니까 사실 뭐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세 분 다 사실 뭐 개파색은 딱 뚜렷하게 비윤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당정대가 소통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 좀 윤석열 정부 남 3년 차의 원내대표로서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가 예. 어떤 해석을 낳을지 그 부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철규 의원은 찐윤이라고 불리는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혹시 그렇게 짐작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세 분은 좀 약간 비겁했다 아니면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 대세론이 있을 때 당신들께서는 이 세 분은 한 분도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시사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한번 해보겠소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분 그 점에 대해서는 용기가 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세 분은 어느 누가 되든지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소통의 방점을 찍어주셨지만 저는 그 소통이 코드 맞추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벌써 당과 대통령실이 코드 맞추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당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친윤 후보를 멀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친윤 누가 돼도 친윤 원내대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졌고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야 관계에 있어서 또 청와대와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뭐 누구는 독이 든 성배다 아니다 아예 독배다라고 하는 자리라고 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친윤 후보 중에 된다고 치고 그렇다면 8월에 이르면 8월 정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복귀한다는 말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계속 불러일으켰던 팬덤이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영상 보고 오시죠.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가요? 도토리 이렇게 생긴 거? 안녕하세요.
시험 치는 조카들 덕분에 시험 잘 쳤어요. 계속 옆에다가 집을 치읓 물 정도. 그건 내가 먼저 알아.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하세요. 예, 뭐 사퇴한 지 20일 만에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뒷모습만 찍혀도 보고 싶다. 컴백이 빨라지겠다. 국민만 믿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송영원 의원 보시기에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여러 대권 후보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정도 관심을 받는 것은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나왔을 때 그 사진으로 주목을 받은 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심에는 그 두 가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여권 지지층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아직도 큰 상태죠. 예. 그런 것이 어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향수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패장 아닙니까? 그러나 여권 지지층이 봤을 때는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상당히 어떤 전략이나 전술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총선을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배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여권의 패장,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뭐 황교안 전 대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한동훈의 여전히 뜨거운 관심이라고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만 영수회담이 있었던 4월 29일을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비해서 검색량이 더 많은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여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치 무대를 떠나지 않겠다. 나 유학 가지 않겠다. 내가 뭘 더 배울 게 있겠느냐라는 등등의 발언으로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었죠. 자, 과거 발언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 이 그제 사진이죠. 당직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자주 보자. 자주 보자는 말에 자주 본다는 말은 사실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데 그만큼 정치권을 떠나지 않겠다, 곧 돌아오겠다라는 신호로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도 가고 책도 읽고. 그런데 한동훈 조금 전에 저희가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친윤 후보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와서 당대표를 할 가능성, 그렇게 밀어줄 그런 세력이 좀 모여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세력보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히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돌아오기 좋은 타이밍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 단위, 새로 꾸려질 원내대표 단위, 국정기조나 이런 정당 운영의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그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는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보수 지지층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위원장이 총선을 이끌 때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아직도 향수를 일으키고 팬덤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저는 보수 지지층들도 지금 구축된 팬덤조차도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었을 때 아마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부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정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절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저렇게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복귀를 한다. 그거는 사실상 레임덕의 시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지만 자신이 복귀하는 타이밍, 복귀했을 때 분명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레임덕으로 다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뭐 의사표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숨죽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한동훈 복귀 준비하나 뭐 이런 저희가 이름으로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 주변으로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당내 의원들과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거 기간만 하더라도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끝까지 유세를 못했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 부었었죠. 손에도 뭐 붕대를 감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장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손이 많이 뭐 반창고도 붙어 있고 하는데 어쩌다가 생긴 상처인지 여쭤봐도 잡아주시고 될까요? 세게 잡아주셔서 그런 건데요. 안 잡아주시는 게 문제지 잡아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조건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막고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뭐 저렇게 온 동네를 누비면서 이 유세를 도왔지 않았습니까? 4월 11일 사퇴한 이후에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고요.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SNS에 정교해지기 위해 성찰하고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고, 또 전당대회 연기 요청서에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어저께 그제죠 당직자들과의 만찬 회동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뭐 그다음 있을 정치 행보에 재보궐선거가 됐든 그다음 지방선거 요때쯤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우세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 나가서 뭔가 당대표가 되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로 그렇죠. 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저는 당원 100%라면은 그렇게 썩 유리하진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어떤 중도의 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룰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황우려 지금 비대위가 미묘한 발언을 하잖아요. 저 전당대회 투표를 여러 가지 듣겠다. 그리고 내가 관리형만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월 전대가 아니라 8월 전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예. 들려서 만일 8월 전대라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6월 전대면은 아마 그거는 너무 이르다. 예, 너무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다 긁은 복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긁다가 중간에 그만둔 복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자리만 몇 번 긁은 그렇죠. 거예요? 긁어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탈감과 기대감이 아마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이 무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명분이 있어야 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6월이라 그러면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룰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그게 아마 여론조사가 좀 일부 반영이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9월이면은 차기 대권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거든요. 제가 9월 시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한 번 더 그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보면은 조금 3, 4개월의 텀만 있으면은 도전해볼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전대룰 개정과 한동훈 위원장의 계속적인 지지도 여부가 아마 향후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렇군요.